일단 압축은 다 풀렸을 거고요. 오늘 내일 모레 쓸 툴들은 여기에 정리를 해놨는데 케이던스 버추소 IC61X라고 되어 있는데 616이고요. 616 버전. MM심 스펙터 이거는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거고요. 아슈라, EXT, 캘리버 이렇게 있는데 버전은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IC 캘리버는 2014.3, MMCM은 14.1, EXT 15.2, 아슈라는 4.1, 616용, 그 다음에 IC 616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 맘대로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고 정하시냐면 나중에 PDK를 받아보시면 이런 파일이 있어요. PDK 체크리스트라는 파일. PDK 안에 어떻게 되어 있고 파일은 뭐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피셀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죠. 피셀 라이브러리 뭐 PEX 룰, LVS 룰, DRC 룰, 다큐먼트들, 모델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부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PDK를 어떤 버전에서 검사를 다 했고 이 버전을 사용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PDK를 쓰시던 다 줍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건 최소 권장 사항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깔든 다 최소 권장 사항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건 최소고요. 이거보다 상위 버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랑 비교했을 때 얘보다 낮은 걸 썼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설계를 다 했는데 나중에 알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엄청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아요. 얘네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DRC 멘토 캘리버를 2012.2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2014를 썼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2012를 썼어요. DRC를 돌렸는데 에러가 없어요. 에러 없네? 넘어가죠. 근데 얘가 에러가 없는 게 아니라 버전이 낮아서 에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에러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에러가 있는데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없는데 있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툴 버전은 최소 권장 사항을 꼭 맞추셔야 되고, 아니면 그거보다 상위 버전을 쓰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좀 옛날 PDK라서 버전이 좀 많이 낮은데, 요즘 PDK는 뭐 617, 뭐 MMC는 14에서 15, 뭐 16, 뭐 캘리버도 어떤 거는 2014 써도 상관없지만 어떤 건 2018 버전 쓰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을 쓰시든 이 PDK 체크리스트라는 파일을 꼭 보시고 툴 버전부터 맞추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고 나중에 결과 봤는데 이상하게 나왔다 그럼 또 설계를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지났는데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보고 맞추셔야 돼요. 이거를 보고 맞춰 놓은 게 지금 실습하실 때 쓸 툴들을 다 이렇게 맞춰 놓은 거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다 상위 버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하나의 파일에다가 제가 다 묶어 놓은 건데 이거는 실습하실 때 좀 편하라고 다 묶어 놓은 거고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케이던스나 멘토나 시놉시스에 들어가서 다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뭐 교수님들한테 드리지만 케이던스나 멘토 같은 경우에 잘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FTP를 만들어서 다 올려놔요. 가보시면 1번부터 뭐 8번까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하나씩 다 다운 받으셔야 되고 뭐 이건 IC616인데 MM심 같은 경우는 다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파일들이. 다 필요한 것들 다 따로따로 받으셔야 돼요. 캘리버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툴들을 만약에 지금 이제 케이던스 버추소 팩터 이런 것만 쓰시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EDA 툴 소개 자료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어떤 툴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뭘 할 때는 어떤 툴을 쓰면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정리해 놨고요. 뭐 플로우도 정리해 놨고 개별 툴들에 대해서 설명도 다 돼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어떤 툴을 써야 되지? 라고 궁금하시면 이런 EDA 소개 자료 있으니까 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하실 툴들은 이제 다 이제 설치를 해보시겠지만 다른 거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까봐 저희가 설치 가이드를 다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PDF도 올려놨고 VOD도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거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베이스, 핫픽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케이던스 쪽에 많이 쓰는 얘기고요. 베이스라는 버전이 있고 핫픽스 또는 업데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가 기본이고요.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617 버전인데 이게 기본 버전이고요. 이게 핫픽스 12번째, 핫픽스 업데이트 23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 베이스, 뭐 핫픽스 버전 좀 낮은 거, 두 번에 핫픽스 버전이 높은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베이스만 설치하신다면 베이스 파일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핫픽스를 설치를 하신다, 세 번째 걸 설치한다 그러면 1번이랑 3번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보실 텐데 핫픽스 설치하다 보면 베이스를 필요로 해요. 2번을 하려면 1번이랑 2번을 다운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안 그런 버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베이스는 기본으로 받으시고 핫픽스는 추가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리눅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파일 중에 이 파일 중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건 EDA 설치 가이드, EDA 소개 자료에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자료실에 각 벤더별 시스템 리콰이어먼트라는 파일도 올려놓는데 분기마다 아니면 뭐 한 6개월마다 여기 파일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OS 버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실습실에 되어 있는 거는 CentOS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RHEL,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기본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엔 CentOS도 추가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버전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 2019년에 릴리즈된 거를 쓰겠다 그러면 CentOS는 6.5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7, 8은 안 되죠? 8에서 쓰려면 2020년 이상은 돼야 돼요. 릴리즈 된 데이트가, 공개된 날짜가. 요즘에 만약에 리눅스 서버 좋은 걸 샀다. 이건 PC가 아니라 서버급을 사면 요즘에 한 7.3, 7.6 정도는 돼야 설치가 가능해요, OS가. 근데 7.3 정도 되면은 IC 616은 못 쓰고요. 617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OS는 지금 한 8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툴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OS가 나온 다음에 툴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OS, 뭐 난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나온 게 8.2거든요. CentOS 최신 버전이 8.2를 깔아서 쓰겠다 그러면은 툴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너무 최신 OS, 너무 최신 툴을 쓰시는 건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최신 OS나 최신 툴은 일단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버그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8점대가 아니라 7.6 정도 쓰시는 게 지금 현재로는 7.6이 최대 버전이고요. OS 쓸 수 있는 버전을 얘기하는 건 7.3 정도를 쓰셔야 되고
툴도 뭐 2020년 버전이 아니라 뭐 한 단계나 최소한 두세 단계 정도 아래에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툴을 쓰기 위해서 OS를 좀 이상하게 변형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캘리버도 마찬가지고요. 시놉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PDK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툴 버전, OS 버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다 하셔야 돼요. OS를 만약에 설치하신다고 하면 저희 자료실에 설치 가이드 뭐 다 해놨고요. 뭐 이건 6.5 버전이긴 한데 그리고 CentOS 필요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 좀 전에 보셨던 여기 가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RHEL은 얘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얘는 유료예요. 윈도우도 유료잖아요. 근데 CentOS는 얘의 무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똑같진 않은데 무료 버전이고 툴을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CentOS 쓰시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자료실에나 저희 뭐 가이드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많이 도움 되니까 한번씩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고요. 일단 압축 파일은 좀 전에 다 풀었죠. 압축 파일을 풀면 똑같은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면 LS 해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케이던스, 뭐 아슈라, EXT, IC616, MMC 설치 파일도 다 따로따로 폴더로 다 해놨고요. 멘토의 캘리버도 다 해놨습니다. 이 파일들 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실 거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는 다 과정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폴더 생성되셨을 거고 IC616 버전인데 OS도 지금 다 알려드렸고요. 언제 릴리즈 된 건지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설치를 지금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보여드리면 지금 다 똑같거든요. 홈에 iDec이라는 게 기본 폴더예요. 홈 폴더. 홈 폴더라는 게 뭐냐면 터미널 창에서 cd 엔터 하면 이동하는 내 계정의 홈 폴더. 내 계정의 최상위 폴더거든요. 이게. 그 안에 툴즈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케이던스, 멘토를 만들 거고 케이던스 안에 IC616, EXT, MMC, 아슈라 이렇게 만들 거고 이 안에 캘리버를 만들 거예요. 관리하시기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디폴트 값은 여기가 아니에요. 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 나중에 툴 실행을 할 때 리눅스 이 지금 쓰시는 툴들은 설치를 한다고 윈도우처럼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툴을 어디다 깔았고 실행 명령어는 어디에 있고 라이센스는 어떻게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을 파일에 써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툴을 여기다 깔아놓고 저기다 깔아놓고 이러면은 다 찾아서 경로를 알기 어렵잖아요. 내가 어디다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다 설치할 거는 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관리하기 편하니까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케이던스 디폴트 값은 홈폴더에 인스톨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 다 바꾸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IC616부터 설치를 할 건데 여기에 가보시면 8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베이스 1부터 8번까지 압축을 다 푸셔야 돼요.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 만약에 1번만 풀었다. 그래도 이 밑에 보시는 폴더는 생성됩니다. 뭐뭐뭐.base. 근데 파일이 다 안 들어가요. 나중에 설치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무조건 다 압축을 푸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명 자동 완성 기능, 탭키,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화살표를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내가 좀 전에 엔터까지 했던 명령어가 그대로 써져요. 터미널 창에. 그럼 1번부터 8번을 압축을 푸는데
다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고 1번 압축 풀기 명령어 치고 엔터하고 화살표 누르고 다시 좀 지우고 2번 누르고 탭 누르고 엔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압축 앞에 봐주세요. 이따가 시간 드릴 거니까. 압축 풀면 이제 실행 파일 이런 것들 다 설치되고요. setup.sh 실행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제 창을 좀 작게 해 놓으시면 여기에 more라고 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이 작아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못 보여주니까 더 보겠냐는 얘기거든요. 창을 키우시든가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넘어가요. 아니면 엔터하면 한 줄씩 내려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냥 끝까지 내려가요. 어떤 걸 하도 상관없고 설치 경로 지정하시고 넘어가 보시면 없는데 만들겠냐라는 얘기고요. yes 하고 케이던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케이던스 2를 설치할 때는 인스톨 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죠. 이게 있냐? 없죠? 없으니까 no 하면 되고 만들겠냐? 설치하겠냐? 그럼 yes 하면 되고요. 어디다 만들 거냐? 그럼 아까 쓰셨던 어디다 설치하라고 썼던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리눅스의 터미널 창의 기능 중에 하나가 파일 복사가 쉽다는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안 돼요. 컨트롤 C를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게 아니라 마우스 휠로 내용을 싹 긁으세요. 그럼 그게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복사를 넣고 싶은, 붙여넣기 하고 싶은 부분에 가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리눅스의 기능인데 윈도우랑 다르거든요. 컨트롤 C는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컨트롤 C, V 이런 것들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설치를 하면 인스톨 스케이프라는 게 뜨고요. 뭐 선택하고 다시 세팅하고 체크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설치를 하는지를 보는데 한번 쫙 보시고 다 체크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기본 경로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 홈 폴더에 케이던스의 인스톨제 IC616을 깔는 게 케이던스의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툴즈 안에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바꾸시고 업셋하고 넘어가면 알아서 쭉 진행을 합니다. 다 끝나면 컴피그라는 창이 하나 떠요. 뭐 그냥 별도로 입력할 거 없으면 그냥 엔터 하면 되고 아니면 시간 지나면 알아서 꺼져요. 별도로 입력할 거 없으면 그냥 엔터 하면 되고 여기서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엔터 하면 인스톨 스테이트나 컨피겨 스테이트가 석세스가 되면 되는 건데 요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컨피겨가 페일이 나는데 문제가 있나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보통 대부분이 그러니까 리눅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RPM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추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 되면 창 끄시면 돼요. 일단 케이던스는 똑같은 과정이에요. 뭐 IC616을 하든 MMC를 하든 아슈라를 하든 EXT를 하든 설치하는 파일만 다르고 어디다 설치할지만 다르고 과정은 똑같아요. 보여드리면 케이던스의 IC616에 가셔서 1번부터 8번까지 다 푸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탭키, 위아래 상하 키 잘 쓰시면 편해요. 저보다 훨씬 빠르게 압축을 푸실 수도 있어요. 성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느리네요.
일단 압축 푸는 거 좀 해보세요. 압축 다 풀면 폴더 하나 생겼죠. 1번을 풀든 2번을 풀든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든 폴더는 무조건 생깁니다. 근데 파일이 다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압축은 다 푸셔야 되고요. CD를 뭔까지 가보시면 이게 뭐냐면 약간 파일명이 색깔이 다를 수도 있는데 폴더는 약간 리눅스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냥 터미널로 키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폴더는 파란색, 뭐 압축 파일은 빨간색,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녹색에 뒤에 별표가 들어갑니다. 실행할 수 있는.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권한이라는 얘기인데 RWX가 권한 중에 있는 거거든요. R은 read, W는 write, X는 execute. 실행할 수 있으면 X가 되어 있고 파일명 뒤에 별표가 들어가 있어요. 실행을 하시려면 현재 위치에서 파일명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점 슬래시가 현재 위치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현재 위치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셋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경로를 다 써주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점 슬래시 셋업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어 같은 이런 게 뜰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 누르면 되고 파일 설치할 경로 이거 앞에 말씀드렸죠? 이거 홈의 아이덱의 툴즈의 케이던스의 IC616 다 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파일 복사 내용 복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만들라고 지금 했잖아요. 이렇게 긁으면 이게 복사예요. 그다음에 휠을 내리고 마우스 휠 클릭하면 내용이 써져요. 터미널 창의 특징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하면 인서스케이프 창 뜰 거고요.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세팅 하시고 이거 설치해야 되는 경로 꼭 디폴트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디폴트에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똑같은 경로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난 상관없다. 그럼 상관없이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근데 똑같이 하시려면 이거 다 바꾸셔야 되고요. 스타트 하면 알아서 쭉 퍼센티지 보여주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해보시고 좀 빨리 끝나신 분들은 어차피 MMC나 아슈라나 EXT나 똑같은 케이던스 툴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냥 쭉 하세요. 그냥 툴 설치를 다 하셔야 나중에 이따 오후에 인버터 그리고 뭐 이런 거 할 건데 그거 하시려면 이 툴 꼭 다 설치하셔야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IC616만 8기가 정도 돼요.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얘랑
MMCM이랑 캘리버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 바이폴라 잘 안 쓰는데 배우긴 하셔야죠, 바이폴라. 책으로 잘 안 보이시면 PDF로 보세요, PDF. 사실 툴 설치하고 세팅하는 건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 다 할 줄 알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요. 근데 아이덱의 홈페이지나 메일이나 전화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툴 설치 어떻게 해요? 실행이 안 돼요? 커맨드 나빠왔는데요? 이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넣은 거고요. 툴 설치 회사 가면 뭐 관리하는 팀 따로 있고 뭐 연구실 가면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러면 좋긴 한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워드, 오피스 까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 OS만 다른 거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툴 설치하는 도중에 그냥 MMCM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은 드릴게요. MMCM 버전은 11.4고요. 릴리즈는 2014년도에 나온 거고요. 이것도 베이스 파일입니다. 똑같이 이 폴더 가셔서 압축 4개 다 풀고 폴더 생성되면 CD로 뭔가지 이동해서 셋업.sh 하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케이던스 버추스 하신 것처럼 똑같은데 경로만 다른 거고요. 덮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만약에 IC616이 있는데 베이스 옛날에 설치해둔 선배가 설치해뒀대요. 그러면 나는 핫픽스를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럼 IC616 폴더가 원래 있는데 거기에 덮어쓰기 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폴더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IC616이 있으면 IC616 언더바 핫픽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폴더를 따로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덮어쓰기 하면 두 버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핫픽스 따로 있고 베이스 따로 있고 핫픽스도 뭐 23 따로 있고 상관없습니다. 환경 설정 파일에서 어떤 버전을 물고 실행하라만 잘 써주면 돼요. 하드디스크 용량 많으면 툴 여러 가지 설치해 놓고 내가 골라서 쓰면 돼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덮어쓰기 하면 안 돼. 기본 폴더에 있는 거에 덮어쓰기해서 설치를 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인스터스케이프는 여기서 또 놓으라고 했는데 아까 IC616 설치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다시 설치하면 돼요. 이거 용량 크지 않거든요. 금방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스터스케이프는 새로 설치하면 되고 뭐 여기도 세팅 다 해서 넘어가면 알아서 쭉 실행될 거고요. 설치되고 컴피그 창 뜰 거고 다 되면 종료하시면 되고
아슈라는 616용인데 핫픽스 25예요. 베이스가 아니에요. 얘는 핫픽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랑 핫픽스 설치할 땐 둘 다 베이스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버전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케이던스에서 알려주냐? 안 알려줘요. 설치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핫픽스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베이스 파일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 버전은 없어도 되는 버전이라서 핫픽스만 있는 거고요. 똑같이 뭐 압축 파일 푸시고 셋업.sh 실행하셔서 가보시면 인서스케이프 똑같이 뜨고요. 어디다 설치할지 세팅하고 해보면 얘는 설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 한 4기가 되는데 컴피그도 똑같이 뜰 거고요. 그냥 별도 입력할 거 없이 엔터 하면 되고요. EXT는 이제 아까 플로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슈라는 DRC LVS 할 때 쓰는 거고요. EXT는 PX 할 때 쓰는 거예요. 캘리버는 하나로 다 하는데 케이던스에서는 PX 할 때는 EXT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EXT도 설치하는 거는 거의 똑같으니까 해보시면 다 되면 이제 케이던스가 홈, 아이덱, 툴즈, 케이던스 아래 IC616, EXT, 아슈라, MMSIM 이렇게 4개 폴더가 있으면 돼요. 만약에 난 하나가 없네? 그러면 아마 디폴트로 세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홈, 아이덱, 케이던스, 인스톨즈 뭐 이런 데 폴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디다 설치해 뒀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핫픽스 업데이트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이건 그냥 예시인데 이거는 하는 건 아니고요. PO 파일은 베이스 파일, 업데이트 파일 2개가 필요하고,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건 아니에요. 베이스 파일 2개, 핫픽스 파일 2개가 있어요. 4개 다 압축 해제하시면 베이스 폴더랑 핫픽스 폴더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핫픽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상위 버전. 베이스가 하위 버전이잖아요. 기본 버전. 나중에 나온 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핫픽스나 업데이트로 들어가셔서 셋업.sh 실행하시면 똑같아요. 과정은 뭐 세팅하고 런, 스타트 하면 쭉 가거든요. 얘가 가다가 한 95%, 90% 이상 됐을 때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이게 뭐냐면 베이스 어딨냐 물어보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같이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베이스 파일 압축 푼데 어딘지 알려주면 쭉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50%도 아니고 거의 다 끝나서 물어봐요. 그럼 또 그때 가서 파일 다운받고 압축 풀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해놨으면 처음부터 같이 받아놓는 게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케이던스까지 다 해보세요. 그러면 4개가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교재랑 똑같이 하셨으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홈, 아이덱, 툴즈, 케이던스 안에 4개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 디폴트로 세팅을 하셨겠죠? 그러면 여기 케이던스가 아니라 여기 케이던스에 인스톨즈에 EXT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경로가 조금 다르죠? 디폴트로 만약에 하셨으면 저렇게 되어 있을 건데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고요.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한 곳에다 몰아놓는 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설치가 다 되면 되는 거라서 컴퓨터랑 다 문제없이 잘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혹시? 다 안 되셨나요? 계속 일단은 하게 해두시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케이던스는 다 똑같은 회사 거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파일이랑 어디다 설치할지만 좀 차이가 있고 과정은 다 똑같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핫픽스 설치하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이제 멘토를 설치할 건데 멘토는 버전이 뭐냐면 2014.3 언더바 16.15 상세 버전이 이렇고요. 이거는 인스톨 스케이프가 케이던스의 인스톨 스케이프처럼 GUI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얘는 파일만 실행하면 알아서 그 자리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해놨냐면 리눅스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폴더를 만드는지 좀 해보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폴더 어떻게 만드는지 만약에 두 개를 하나하나 만드시라고 했는데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또 멘토로 들어가서 또 하나 캘리버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만약에 한 번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P 옵션 밑에 보이시나요 이거? mkdir 마이너스 P 하고 뭐 멘토 캘리버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두 개를 만들어요.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쓰시면 편할 거고요. 이렇게 하셔서 파일을 복사를 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폴더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파일, 실행 파일 있죠? 설치 파일. 그거를 복사해 오시는 건데, 카피는 from to잖아요? 그러니까 뭐 EDA에 있는 exe 파일을 꼭 쓰셔야 된다. 현재 위치.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카피는 from to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to가 없는 거니까 뭐 이상한 에러가 뜰 거예요. 반드시 이거 입력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 경로로 다 쓰시든가. 카피를 해오시면, 아까 setup.sh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은 녹색이고 뒤에 별표가 있을 거다. 근데 원래 복사해온 파일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할 수가 없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change mode라는 거를 주는 거고요. 777이라는 건 아까 보셨겠지만 RWX라고 주는 건데 이렇게 구문하거든요. 이거는 소유자, 그룹, 게스트 이런 의미예요. 421 이렇게 해서 7이 거고요. 777인 거고요. 뭐 744로 하든 755로 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실행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권한을 줘서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준 거고,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런 내용이 뜰 겁니다.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럼 그냥 진행해요. 얘는 GUI가 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실행한 곳에 알아서 설치가 돼요. 다 끝나서 보면 이게 설치된 캘리버고요. 그 옆에 닥이라는 게 다큐먼트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도 한 4기가 정도 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 거지 어렵진 않아요. 만약에 뭐 직접 어디다가 경로를 지정하고 싶으시면 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옵션을 줘서 mkdir 폴더 만들 때 옵션 주는 것처럼 옵션을 주시면 어디다 설치를 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참고 내용인데 2014년 버전부터 설치 OS별로 파일명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5버전일 때, 그러니까 지금 5버전을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예전에는 IXL이라고 시작하는 거였고 지금 설치하신 건 AOI로 시작하는 거였죠. 2017년 버전에는 AOJ라는 게 또 추가됐어요. CentOS 7 이상 쓸 수 있는 뭐 이런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파일. 이게 잘 설치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보여드리면 요즘 최신 건데 이런 얘기예요. 레디에 CentOS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entOS 67엔 AOI나 여기 보시면 6.87에서는 뭐 AOJ나 이걸 깔든
상관은 없는데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AOI도 해보시고 AOJ도 해보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IXL은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5버전 더 이상 지원 안 한다고 공개했거든요. 이제 CentOS 5는 못 쓰실 수도 있어요. 6 이상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CentOS 만약에 설치하실 때 만약에 7.3을 보여드리면 7점대는 이제 64빗밖에 없어요. OS 자체가. 근데 예전에 6점대 뭐 6.6 보면 이게 두 개거든요. 32빗이고 이게 64빗이에요. 꼭 64빗으로 설치하셔야 돼요. 만약에 6버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7버전부터는 64빗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7버전부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서버가 좀 옛날 거라서 6버전까지밖에 못 간다. 그럼 6버전을 깔아야 되는데 64빗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툴이 64빗이에요. 비트가 안 맞으면 툴이 설치는 돼도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64빗으로 OS는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웬만하면 6버전보단 7버전 요즘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3 만약 진짜 높으면 7.6 이 정도만 쓰셔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5점대 쓰고 있어요. 사실 큰 문제 없거든요. 6점대도 쓰고 있고 5점대도 쓰고 있고 7점대 다 쓰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툴들은 이제 시놉시스의 2020년부터 나오는 툴 버전은 7.3 이상 쓰라고 나왔어요. 2021년에 릴리즈 되는 건 7점대만 지원한다. 요거 이하는 아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요즘 거를 쓰시겠다고 하면 요즘에 서버 세팅을 하신다고 하면 7.3, 7.6 사이 정도 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64빗 쓰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에서 비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uname-a 하면 뭐라고 나오거든요. x86 64가 64빗이에요. 만약에 명령어도 있는데 이렇게 치면 getconf long bit라고 하면 지금 쓰는 거에 비트 수가 아예 출력돼요. 32빗이면 32빗이라고 출력되고요. 만약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32빗이다. 엎으셔야 돼요. OS 설치 가이드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 시스템 리콰이어먼트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캘리버까지 다 설치하시면 이제 툴 실행을 위한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캘리버도 일단 해놓으시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멘토까지 다 설치되셨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으면 그냥 앞에 보세요. 일단 다 설치를 하셨으면 홈 아이덱 툴즈에 케이던스 멘토 따로따로 있을 거고 케이던스 안에 4개 있고 멘토 아래에 캘리버 아래에 또 하나 있을 거예요. 5개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눅스 지금 쓰시는 툴은 윈도우처럼 설치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툴 실행을 하려면 일일이 찾아가서 막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이런 내용을 써놔요. 이게 뭐냐면 제가 툴을 막 다 깔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MMSIM, 616, EST, 아슈라, 캘리버.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좀 이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실행 파일은 어디에 있는지,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파일들을 세팅해 놓고 이 파일을 소싱해서 그 터미널 창에 이 내용이 적용되게 한 다음에 명령어만 치면
얘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툴을 실행을 해요.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먼저 쉘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C 쉘이라는 게 있고요. 배시 쉘이라는 게 있어요. 뭐 깊숙하게 얘기는 안 할 건데, 배시랑 C 쉘이 계정을 이제 지금 쓰시는 계정이 iDEC이라는 계정인데,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배시로 만들어지고요. C 쉘로 변환을 저희가 해놓은 거예요. 전환을.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선언 방식이 달라요. 뒤에 보셨듯이 얘는 set env라고 하고요. 얘는 export라고 선언을 해요. 만약에 뒤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배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제 샘플을 다 넣어놨거든요. 이따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샘플 배시랑 샘플 C쉘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배시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게 C쉘, 위에 보시는 게 배시예요. 차이가 뭐냐?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내용은 똑같은 건데, 배시부터 말씀드리면 선언 방식이 다르죠. 익스포트로 하고 변수명, 그다음에 는, 그다음에 내용 이렇게 들어가고, C쉘은 set env 변수명 한 칸 띄고 내용 이렇게 들어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얘로 인식하라란 얘기예요. 너무 길게 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주는 거예요. 이거 얘로 인식해라. 그럼 뒤에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달러 뭐뭐뭐. 이 내용이 그대로 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좀 쉽게 쓰려고 너무 기니까 짧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툴을 어디다 설치를 했는지를 쭉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실행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한 거고,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한 건데, 얘는 배시고 얘는 C쉘인 것 차이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쓰는 쉘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다른 것 뿐인 거지,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는 지금 실습실 환경이 C쉘이라서 이렇게 밑에 것처럼 쓰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배시를 쓴다, 그럼 위에 것처럼 쓰셔야 돼요. 근데 C쉘로 작성을 해놓고 실제 쓰는 건 배시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적용이 안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쉘을 보고 싶다, 내가 쓰는 쉘이 뭔지 보고 싶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걸 열어보면, 수정은 못해요. 이건 루트 계정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쓰는 게 iDEC이잖아요. 쭉 가보시면 CSH라고 되어 있죠. 이건 C쉘이에요. 만약에 배시라고 되어 있다, 그럼 걔는 배시예요. 여기 보면 배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 계정은 배시 쉘이에요. 그러니까 쉘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이 다른 것 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리고 이 내용 쉘은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건 뭐냐? 1번이랑 2번의 차이는, 얘는 로그인을 하면 아니면 터미널 창을 키면 알아서 저 내용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 터미널 창에. 근데 두 번째 거는 뭐냐? 이런 얘기를 써줘야 돼요. 소스, 그다음에 내가 만든 환경 설정 파일명. 저는 두 번째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얘는 한번 써놓으면 터미널 창 열면 무조건 얘가 적용이 돼요. 다른 버전을 쓰고 싶어도 처음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들어가서 다시 수정하고 로그아웃을 하든가 터미널 창을 다시 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쓸 툴이 딴 툴인데 막 다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거든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용을 바꿔도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권장해드리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쓸 거만 파일을 여러 개 만들면 되잖아요. 나는 mmc 141은 이 파일로 소싱하고,
251은 이 파일로 소싱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두 번째 방법. 여기서 알려드릴 것도 두 번째 방법인 거고요. 그러면 그 파일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쭉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일이 다 작성하시려면 오래 걸리겠죠? VI 에디터도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용도 많고 이거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패스 이거 정확히 쓰셔야 돼요. 대소문자, 뭐 언더바 뭐 이런 거 숫자 정확히 쓰셔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툴 실행을 했는데 커맨드 나 바운드가 뜬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뭐 이상한 에러가 뜬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쓰셔야 돼요. 뭐 이런 QRC 언더바 이네이블 언더바 익스트랙션 이런 것도 대문자로 정확히 쓰셔야 되고 달러 이런 것도 잘 써야 되고 변수가 위에선 CDS 홈 대문자였으면 밑에서도 CDS 홈 대문자여야 되고 정확히 쓰셔야 돼요. 한 칸 띄우는 거 뭐 이런 거 정확히.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MMC이 IC612보다 한 칸이라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MMC이 맨 첫째 줄에 있고 IC616이 뭐 20번째 줄에 있다 상관없어요. 한 칸이라도 위에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를 소싱이라는 걸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소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를 통으로 딱 읽고 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씩 읽어서 적용을 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얘가 1번이 되죠. 얘를 읽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스펙터는 IC616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MMC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한 칸이라도 위에 있어야 돼요. 뭐 MMC는 이렇게 정리해놓고 밑에다가 IC616 정리해놓고 캘리버 정리해놓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IC616이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얘 IC616 안에 있는 스펙터를 써요. 풀이 잘못하면. 그럼 나중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IC616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일단 이거를 다 작성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EDA 인스톨 파일에 보시면 두 개가 있죠. sample.cshrc 파일이 지금 과정을 똑같이 하셨으면 쓰실 수 있는 파일이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 들어있어요. MMCim, IC616, EXT, 아슈라, 그다음에 뭐 라이센스, 그다음에 툴 실행 명령어들이 어디 있는지, 캘리버, 툴리버 라이센스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세팅해 놨거든요. 이걸 다 치시면 좋겠지만 미리 해놨으니까 이거 그냥 쓰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이게 C쉘이니까 set env 한번 해보시면 이 터미널 창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요. 그럼 여기다 적용을 시키려면 source sample.cshrc 엔터 하시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저 파일에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열리는 가로는 있는데 닫히는 가로가 없잖아요. 좀 전에 지웠으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똑같이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보여주고요. 다시 set env를 해보시면 좀 전에 막 작성해놨던 환경 설정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툴은 어디에 있고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고 실행 명령어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얘기들. 이게 윈도우의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가 아니라 터미널을 새로 열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얘한테만 돼 있는 거예요. 얘한테만. 여기서만 툴을 띄울 수 있는 거지 새로 연 터미널 창에서는 툴을 못 띄워요. 그럼 똑같이 얘도 툴을 띄우려면 소싱을 해야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터미널을 열면 아까 그게 다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알려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케이던스 IC616은 케이던스용이죠. 케이던스 툴이고 캘리버는 멘토 툴이에요. 회사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연동이 안 돼 있겠죠. 같은 회사 거, 그러니까 아슈라 같은 경우엔 설치만 제대로 해놓으면 알아서 메뉴도 생기고 쓸 수 있어요. MMC도 마찬가지고. 근데 캘리버는 다른 회사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연동이 안 돼요. 위에 있는 것처럼 메뉴가 없어요. 근데 위에 메뉴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쓰기도 편하고 일일이 가서 실행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게 연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 있는데 이 파일에다가 써주는 거거든요. 이 파일에다가 복사를 해와서 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써주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가 생겨요. 캘리버 메뉴가. 그럼 이게 클릭해보면 뭐 NM, DRC, NM LVS, NM PEX, 뭐 RC 뭐 이렇게 메뉴가 또 있거든요. 탑다운 메뉴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게 편하죠. 지금 실습실은 다 돼 있어요. 저기 초기 세팅이 아니니까 다 돼 있는데 만약에 초기 세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소싱 다 하셨으면 그 터미널 창에서 버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버전 확인하는 방법은 명령어 마이너스 대문자 W 이거는 석 버전까지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릴리즈 데이트까지 보고 싶다 버전 데이트까지 마이너스 버전 하시면 되고 쫙 해보시면 버전이 출력이 잘 되면 설치가 잘 된 거고요. 만약에 출력이 안 되고 뭐 커맨드 나 바운드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무슨 라이브러리 RPM이 없다. 그 얘기는 OS 버전이 낮은데 높은 버전을 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RPM이 없든가 아니면 RPM 버전이 낮든가. RPM은 추가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툴 설치하고 꼭 확인하실 때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툴 그냥 실행하시면 안 될 거예요. 저절로 꺼질 거예요. 라이센스가 없다고 하면서 알아서 꺼져요. 지금 쓰시는 케이던스, 멘토, 시놉시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아예 쓰실 수가 없어요. 실행 자체가 안 돼요.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툴들인데 일단 뭐 실습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세팅을 안 해놓은 거거든요. 내용 자체가 여기에 안 해놨잖아요.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얘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툴 버전 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툴 버전 확인까지 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요. 라이센스 뭐 한번 실행해보고 싶으시면 실행해보시고 라이센스 문제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오전은 여기까지 할 거고 점심 드시고 1시에 할까요? 1시 반에 할까요? 지금 11시 45분? 45분 정도 됐는데 좀 여유 있게 해서 1시 반에 할게요. 일단 툴 버전 확인하는 것까지 하시고 다 되시면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됩니다.